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 국내 IT주도 힘을 받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앞서서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김경원 PD님, 이런 흐름 대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산업의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지금 IT 쪽은 지표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사실 시장에 유동성이 없어서 그렇지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장이긴 한데 그 촉발이 됐던 게 우선은 뭐 애플발 이슈가 가장 좀 크겠지만 어제 사실 대만 증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2.8% 급등이 나왔는데 주도 섹터가 IT였는데 TSMC라고 하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5.8% 급등이 나왔는데 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애플의 아이폰 7의 핵심 칩, 그러니까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칩을 이제 파운드리 수탁하는 업체인데 요 회사 급등이 나왔고 지난주에 인텔, 그러니까 PC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인텔이 3분기 매출 추정치가 또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램 가격, 낸드 가격 올라오고 PC 쪽이 이제 재고 축적을 전반적으로 이제 3, 4분기를 이제 그 기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를 막 쌓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계속 올려서 칩 가격을 계속 올려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물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세를 좀 만드는. 그래서 인텔도 3분기 실적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이냐? 어제 그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가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죽지 않고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돈은 계속 이쪽으로 도는 겁니다. 돌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밴더 따는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수순으로는 수급적인 이슈만 마무리가 되면 코스닥에도 바로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코스닥 안에서 이제 톱텍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돈이 돌아가면 IT가 올라가고 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 거의 다 전 섹터가 다 빠지는 시장입니다. 다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인텔 신고가, 애플 최근에 급등,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차트와 그대로 동행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해외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표가 꺾이는 게 확인되지만 않으면 추세적인 상승은 저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정경훈 팀장님은 이런 IT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시장이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고, 그렇죠. 주도주는 살아있다라는 것들의 좀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좀 선순환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도체 쪽이 좀 OLED 쪽이 쭉 끌어주다가 반도체 쪽이 끌어주고, 삼성전자 갤럭시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에다가 또 다시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좀 선순환이 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9월 달, 9월 말, 10월 초 여기까지는 IT 랠리는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동조화가 상당히 짙어지는데, 업종만 딱 놓고 비교해 봐도 오늘 어떤 업종이 올랐고 어떤 대표 종목이 올랐으면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업종, 거의 비슷한 종목들이 좀 상승해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좀 더디게 좀 안 좋게 움직이는 거는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인데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반해 미국에서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IT 하드웨어 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이 좀 다른 거죠. 지금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질러간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되고 모멘텀이 발휘되고 또 수급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은 움직이는 것들로 돈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된 좀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적이 주가보다 늦게 오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는 게 나오려면 아무래도 프리어닝 시즌까지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거기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주도, 그리고 시장의 제일 앞에 서 있는 그런 업종은 IT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 강세가 나고 있는 미국의 어플라이 머티리얼 같은 우리나라도 이제 장비주, 또 SK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품주들 좀 후방으로 가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까지 그렇죠. 최근에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정받은 중국 소비주, FMC 이후에 시장 주도주가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조정은 조정대로 받아 있는데 반등은 반등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FMC가 끝나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을지 여부 정경훈 팀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IT의 랠리, 그러니까 지금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장은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 다음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 또 소비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이 있을 거야, 있을 수도 있겠어라고 했는데 업계 나온 금리 인상이 없는 후에는 항상 안도 랠리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소비 관련 종목들, 소위 말해서 좀 밸류가 좀 높았던 그런 종목들이 좀 안도 랠리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비슷한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좀 깔려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잠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적의 하락 없이 너무 심리적으로 빠진 부분이 많았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정상의 문제도 있죠. 국경절까지 중국 소비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드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이건 반대로 실적보다 주가가 너무 먼저 지금 빠져버린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리고 추정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하락도 다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거는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압축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타일로 봤을 때 중형주들, 카지노, 또 의류, 면세점, 화장품들을 해서 좀 중형주에 속하는 시가총액 5천억부터 한 2조 요 사이에 좀 놓여 있는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한 디스카운트와 좀 마찰적인 그런 수급 악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FOMC가 끝나고 IT의 랠리가 조금 수그러든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타자로는 이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중형주들이 네.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스타일상으로 베타가 큰 종목들 시장에 대비해서 좀 민감하게 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네. 조금 득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중형주 위주의 움직임 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경은 PB 같은 생각이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중국 소비주도 이제 섹터별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화장품 쪽이랑 그리고 카지노 그리고 이제 엔터 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엔터 쪽은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디어 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될 때 약간의 이제 조금 심각한 좀 검열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시황이긴 맞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표가 안 꺾인 것은 확실히 저는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이 지표가 안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또 안 빠집니다. 안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수급이 1차적으로 좀 들어와서 장대 한봉이 나올 때는 추세적으로 나중에 좀 땡길 수 있는 자금들이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 매력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적이 안 꺾인 상태에서 지금 주가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가격 매력이 좀 분명히 생겼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카지노 쪽은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마카오 쪽에 카지노가 반등이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이쪽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사실 약간 좀 VIP 고객들을 위주로 조금 이제 영업을 하는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약간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 가격 매력이 있는 것은 저는 화장품이라고 보고 지표가 꺾이지 않는 한 화장품은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매력이 좀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이상 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 바이오 산업으로 이제 11월에는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내 상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성장 동력이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우리가 지금 이 실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상장이 나옴으로써 기존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슷한 거죠.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 또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또 좀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는 게 LG도 이런 비슷하게 좀 가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하고서 LG 화학과 LG 생명과학을 합병을 하고 거기에 연간
뭐 3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여를 하겠다라고 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 R&D 대장주가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이 제가 알기로는 1,500억, 2천억이 채 R&D 비용을 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배를 지금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내 대기업들도 이제 돌파구가 거의 이거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다양성과 규모, 그러니까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좋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투자 쪽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공모주 펀드들, 이 펀드들의 좀 수익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기존에 있던 제약 쪽, 바이오 쪽의 대표 종목들에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11월이면 보통 좀 뭐랄까요, 재료의 공백 시기에는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이 놓여 있긴 하겠지만 미국의 대선에서도 좀 공약 사항들 이제 놓고 본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쪽에는 상당히 네. 좋은 의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의 어떤 이런 그 바이오 업체들의 기업 공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섣부르지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연내 상장과 관련된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25분